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우표 투표 결과가 당락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대선 결전의 날을 앞두고 미 전역 곳곳에서 각 후보가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1에서 15까지 숫자와 관련된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도 대거 출마하면서 한인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이민, 건강보험, 세금 정책, 대북 정쟁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늘 4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1월 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부터 오늘까지 48시간 동안 주요 경합주 10곳의 유세라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굳히기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출발해 미시건,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남부와 북부 5개 주를 방문해 열띤 유세를 펼쳤으며 이날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유세지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동 거리만 해도 2,300마일 가량으로 서울과 부산 간 직선 거리의 10배가 넘는 거리를 종횡무진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년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서 역전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당일 현장 투표가 승패 관건으로 보고 현장 투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부 3개 경합주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 가운데 펜실베니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에서의 선거 결과가 2016년과 동일하다고 볼 때 6개 경합주 중에서 3곳에서만 승리해도 백악관 입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스트벨트 3곳 가운데 미시건과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라 격차가 좁혀진 펜실베니아를 주력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민주당 텃밭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지만 이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0.7포인트 차로 넘겨준 곳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선에서처럼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드의 유세를 끝으로 선거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유세 후 오하이오에서 막판 유세를 펼친 뒤 선거전의 대미를 장식할 전망입니다. 사상 첫 실시된 대선 조기 투표 결과 뉴욕시 조기 투표 유권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뉴저지주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대선 사전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미국 유권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조기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사전 투표 현황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 조사 결과 1일 기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9,2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투표 참여는 3,310만 명, 우편 투표 참여자는 5,89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선에 참여한 총 유권자 수
1억 3,650만 명을 감안했을 때 4년 전 투표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뉴욕시에서 9일간 실시해온 조기 투표에서도 유권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뉴욕시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0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우편 투표 100만 표를 합산하면 이미 30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유권자 1,300여만 명 중 2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우편 투표만 실시해온 뉴저지주에서도 이미 절반가량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선관위는 지난 30일 기준 우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315만 439명으로 620만 명의 유권자 중 50% 이상이 투표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사전투표 개표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12월 중순 이후에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개표 과정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 투표에 비해 개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편 투표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해주는 주가 22개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패를 가리는데 열흘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경합주 가운데 텍사스는 4일, 펜실베니아 6일, 아이오와 9일, 미네소타와 네바다는 10일,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 오하이오는 13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선 결전의 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공세가 높아지는 만큼 미 전역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요 도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동차로 행진을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캠프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 채 깃발을 흔들면서 경적을 울렸으며 일부는 차량에서 내려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의 화이트스톤 다리, 마리오 코모 다리, 뉴저지의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됐으며 특히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는 약 8km에 이르는 차량 행렬로 3개 차로가 마비됐습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캠프 차량을 둘러싸고 위협 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내 생각에 당시 지지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이튿날인 31일에는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나는 텍사스를 사랑한다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텍사스 북부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픽업 트럭과 SUV 차량 여러 대가 바이든 캠프 차량을 에워싸며 위협적인 운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지난 25일에는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양당 후보 지지자들이 주먹 싸움을 하는 난투극이 벌어져 부상자가 구급차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해당 관련자 7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이면 약 22개월에 걸친 미국 대통령 선거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1에서 15까지 미국 대선을 숫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김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9년 1월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20여 명의 후보가 출연한 대선 경선 TV 토론이 6월 말부터 시작돼 결국 조 바이든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1은 바이든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는 첫 번째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입니다. 두 번째 2, 연방 하원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는 총 2번으로 토머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으로 3수 끝에 대선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5는 지난 100년간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 수로 윌리엄 태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가 있습니다.
10은 미국의 선거 조사 업체의 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당선자는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어서 대선 후보의 나이와 관련한 숫자인데요. 우선 74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 77은 바이든 후보의 올해 나이입니다. 다음 89는 538의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든 후보의 이번 대선 승리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선거인단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먼저 125,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추정한 10월 말 기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197은 10월 말 기준 미확정 선거인단 인원수이며 216은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270은 바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을 위한 매직 넘버입니다. 이 숫자를 넘겨야 백악관 입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306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이며 538은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9천만입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가 집계한 10월 31일 기준 사전투표 참여자 수로 조사됐습니다. 2.4억 명입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가 추산한 투표권을 갖춘 유권자 수입니다. 3.4억입니다. 미 연방통계국이 추산한 2020년 10월 기준 미국 인구 수입니다. 다음은 6.2억 달러인데요. 공화당 선거 자금 모금 플랫폼인 2020년 3분기 모금 액수입니다. 다음 15억은 민주당 선거 자금 모금 플랫폼인 액트블루의 3분기 모금 액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상하원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도 대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한인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올해 대선은 의회의 상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므로 의회 권력의 재편이란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출마를 선언한 한인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뉴욕주에서는 5선 연임에 도전하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 후보에 출마하는 론김 후보입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는 퀸스보로 힐, 잭슨 하이츠, 어벤데일, 클리어뷰, 플러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론김 의원은 정부 보조 개혁 및 지역사회 투자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론김 의원은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맞아 여러 의료 관련 단체 및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 검사 확대 등에 힘써왔으며 공립학교에서 혐오 범죄 방지를 교육하도록 추진하는 등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사건에도 한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하원 3선거구에 한인 후보로는 앤디 김 후보가 출마합니다. 앤디 김 의원은 현재 뉴저지 제3선거구 하원 의원으로 연임에 도전하며 뉴저지 소상공인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세제 감면 및 세제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잉그우드 클리프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명근 후보가 있습니다. 박 후보는 2016년 잉그우드 클리프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7년 뉴저지 한인상공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과밀 주거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포트리 시의원에 출마한 포윤 후보와 펠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출마자로 박재관 후보가 있습니다. 노월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봉준김 후보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이민과 건강보험, 세금,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제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서로 미비자에게 사명권을 주거나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일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민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으로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에서 합법적인 이민만 허용해야 한다는 쪽과 서로 미비 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찍었고요. 이제 찍은 이유는 저는 트럼프의 foreign policy 그리고 law and order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건강보험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후보는
서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건강보험을 낮추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 확대를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 가격을 협상해 약값 인상을 막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는 한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없다면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은 이 제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 부흥을 꾀하겠다는 입장으로 특히 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가구당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가구만 세금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의 경우는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서민층 한인들은 세금 인하 정책이 사회복지 축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두고도 두 후보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인 공조 및 중국 동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IT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대주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는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인 사람들만 방문이 허용됩니다. 또 뉴욕주에 도착해서도 사흘간 격리한 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지됩니다. 세계주 이외의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이라면 검사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이 같은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해 격리 대상 지역 리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은 이제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나 7일 이동 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41개 주가 이러한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뉴욕주는 뉴저지, 커네디컷, 펜실베니아주도 출퇴근 등 주민 왕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주 의무 격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미 코로나 신규 환자가 10만 명이 육박한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28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뉴욕은 54만 6,246명, 뉴저지는 24만 4,370명, 펜실베니아는 21만 6,270명, 커네디컷은 7만 1,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2021년 뉴욕과 뉴저지주의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주정부 자체 건보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30년 전 조선의 생활상과 성풍속을 그린 기산 김중근 풍속화 춘희도 특별 전시회가 지난 31일 개막식을 열어 오는 5일까지 한인임의사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14점의 원본 풍속화와 실무가는 별도로 14장 춘희도를 원본 크기 그대로 전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뉴욕 마라톤이 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제각각 마라톤 코스를 정해 뛰어 우승에도 상금은 없었습니다. 한편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뉴욕 마라톤은 지난 2012년 태풍 샌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한컴 헬스케어는 미 전역 50개 주 투표함 수거 작업과 개포 등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과 자원봉사들에게 KF94 마스크 500만 장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매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컴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정부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어 지난달 마스크 물량이 시애틀 공항에서 통관을 마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유권자분들께서도 투표에 꼭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